오늘 회차 주제는 일본에서 실제로 받는 돈과 인정, 그 현실이에요. 일본 가면 얼마 받는지 묻는 사연, 3년째 사복 50만 엔에서 안 오른다는 사연, 한국에서 뭐부터 준비해야 하냐는 사연, 그리고 일은 잘하는데 존재감이 없다는 말을 들은 사연, 이렇게 넷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첫 연봉 궁금하신 분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일본 취업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다음 달에 첫 면접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걸려요. 일본 가면 실제로 얼마 받아요? 누구는 많이 받는다 그러고, 누구는 처음엔 쥐꼬리라 그러고, 진짜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솔직하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오기 전에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숫자를 알아야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영상마다 말이 다른 게 사실 다들 맞는 말이라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시작이 꽤 달라지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볼게요. 일단 회사 종류에 따라 시작 연봉이 좀 갈려요. 어디는 300만 엔 조금 넘는 데서 시작하고 어디는 600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파견이나 하청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이고 외국계 IT나 컨설 쪽이면 위쪽이더라고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정확한 숫자는 화면에 띄워둘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 평균이 470만 엔 정도거든요. 처음 들어가는 자리는 어느 회사든 대체로 그 아래에서 시작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아래쪽이었어요. 그니까 첫 연봉이 낮게 나와도 너무 실망 안 해도 돼요. 다들 거기서 시작하니까요. 근데 저는요, 첫 연봉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얼마나 오르느냐, 그게 훨씬 크거든요. 그건 또 다른 사연이라 다음에 제대로 볼게요. 오늘은 그냥 시작 숫자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년째 연봉 정체되신 분 사연이에요. 일본 와서 IT로 첫 회사에 들어간 지 3년째예요. 처음 받은 연봉이 450만 엔이었는데요. 그때는 첫 직장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그대로예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3년 동안 숫자가 안 움직였다는 거 짚어볼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3년을 다녔는데 숫자가 안 움직이면 내가 문제인가 싶어지잖아요. 근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첫 직장이란 게 원래 연봉이 잘 안 뛰는 자리거든요. 일본 회사는 안쪽에 등급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거든요. 한 등급 안에 있는 동안은 해가 바뀌어도 연봉이 조금씩만 움직여요. 눈에 띄게 뛰는 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갈 때인데 그 한 칸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큰 IT 회사는 등급이 4단계쯤 되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칸까지가 대충 400 몇십에서 900 사이에 다 걸쳐 있어요. 그 위로 1000만대로 올라가는 칸이 제일 큰 벽이고요. 그러니까 450에서 멈춰 있다 하는 건 대개 한 등급 안에서 몇 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쯤 되면 슬슬 이직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3년 됐다고 꼭 옮겨야 한다고는 안 봐요. 이 벽을 옮겨서 넘는 사람도 있고 회사 안에서 등급을 올려 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짚고 싶어요. 준비 없이 숫자만 보고 옮겼다가 얼마 못 가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일본에선 그렇게 돌아가는 걸 데모돌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회사도 다시 받아주는 편이라 드문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 잘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문 쾅 닫고 나오면 돌아갈 자리도 없고 소문도 남아요. 업계가 생각보다 좁아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옮기는 것 자체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하면 연봉 오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반만 맞아요. 실제로 옮긴 사람들 숫자를 보면요. 오른 사람이 열에 서너 명, 그대로가 3명, 오히려 줄어든 사람도 3명쯤 돼요. 오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거의 반반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크게 1할 넘게 오른 사람은 넷 중 하나 정도고요. 평균 오른 액수도 20몇만 엔 수준이에요. 오르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옮긴 사람, 그리고 사람 많이 찾는 직종이에요. 전직 에이전트를 끼고 옮긴 경우엔 오른 사람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요.
특히 IT 쪽은 오르는 흐름이 뚜렷하거든요. 준비 없이 옮기면 반반도박인데 경력이랑 수요를 갖추고 옮기면 오르는 쪽에 설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을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로 봐요. 근데 언제 뜰지 저는 월급으로는 안 재더라고요. 숫자가 몇 년째 그대로인 건 사실 흔한 일이거든요. 그게 신호는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건 하나예요. 요즘도 뭔가 새로 배우고 있나.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하나 건지겠다 싶은 게 남아있으면 좀 더 있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어제 한 걸 반복만 하고 있다 싶으면 그때가 슬슬 몸이 근질거릴 때고요. 아, 하나만요. 혹시 승진 차례가 코앞이라면 저는 승진하고 나서 옮기시는 게 낫다고 봐요. 직급은 회사 안에서 올려야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승진하고 나면 내 역할이랑 대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더 보고 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럼 진짜 옮길 적기는 얘기가 길어서 다음에 따로 한 편으로 가져와 볼게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준비 중이신 분 사연이에요. 저 지금 한국에서 일본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부터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력서부터 넣어봐야 하나, 일본어부터 붙잡아야 하나, 매일 마음만 급하고 손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마음 급한 거 저도 그 시기엔 똑같았어요. 일단 뭐라도 넣어보자 하다가 아까운 회사 몇 군데를 그냥 날렸거든요. 준비 없이 응모부터 하면 좋은 회사 두세 곳을 연습으로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어학이랑 자격이에요. 여기가 채워져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 범위 자체가 넓어지거든요. 문과 쪽은 일본어 자격을 좀 높게 보고요. IT 직구는 일본어 요건이 낮은 대신 영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학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다음이 서류예요. 일본어랑 영어 이력서, 직무 경력서, 링크드인까지 갖추는데 한두 달 잡으시고요. 요즘은 선고가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와서 한국에 앉아서 서류부터 내정까지 갈 수 있어요.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들어가는 길을 고르는 거예요. 박람회로 방한한 기업 면접을 보는 길도 있고요. 국비 연수를 거쳐서 회사랑 매칭되는 길도 있어요. 다만 매칭은 들어가는 회사에 따라 편차가 커서 회사를 잘 보셔야 해요. 공대 쪽이면 영어 채용을 노리는 게 문이 제일 넓더라고요. 코딩 테스트 위주라 일본어 요건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어학이랑 자격, 그 다음 서류, 마지막에 길 고르기예요. 국비든 직접 지원이든 그 전에 스펙을 어디까지 올려두느냐가 고를 수 있는 회사를 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문을 두드릴지는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존재감 고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회사에서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팀장님이 지나가듯 그러시더라고요. 일은 잘하는데 존재감이 없다고요. 듣고 나서 며칠을 곱씹었어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 오래 남죠. 저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시키면 일은 다 하는데 회의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때는 그냥 제 성격 탓인 줄만 알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성격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조직 안에서 이야기가 저를 안 거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한번 저 사람은 실무 담당, 저 사람은 일본어 담당, 이렇게 역할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 우애를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드러날 자리가 아예 사라져요.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존재감이 없다는 건 기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가랑 승격에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라쿠텐은 등급제라서 상여가 평가하고 실적에 묶여 있고요. 메르카리는 1년에 4번 절대평가를 돌려요. 평가 자리에서 내 성과가 말로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직급에 7년쯤 머무는 경우가 생겨요. 그쯤 되면 시장에서 매기는 값도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흔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직함이라서 되는 일을 자기 실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10년 넘은 경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하려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정리된 말로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저는 존재감을 정리해서 챙겨가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직무 경력서를 일본어랑 영어로 써두고 내 성과를 남이 읽을 수 있게 문장으로 남겨요. 면접이 아니어도 사내 평가나 1대1 면담에서 그대로 쓰이거든요. 회의에서 즉석으로 어필하는 게 안 맞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문서랑 기록으로 쌓아뒀다가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문서 문화가 탄탄한 팀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같은 자리에서 자꾸 지워진다 싶으면 이직으로 내 값을 다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이직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시장 가치를 다시 언어로 정리하는 일에 더 가깝더라고요. 존재감은 성격보다 언어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게 서툴러도 정리해두면 언젠가 읽히더라고요. 오늘 내 사연 다 들어봤네요. 일본 시장 연봉은 회사 종류에 따라 갈린다는 것도 봤고 3년째 정체된 연봉은 이직하면 오른다는 말만으론 설명이 안 된다는 것도 짚었어요. 한국에서 준비한다면 어학 자격, 다음 서류, 그 다음 들어가는 길 고르기 순서라는 것도 봤고요. 존재감 없다는 말은 정리해서 챙겨야 하는 일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세한 숫자랑 근거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다음 회차는 이직을 진짜 결심했을 때 뭐부터 해야 하는지 그 얘기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봐요.